바빠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제 보자. 잠깐만. 됐다. 자, 보자. 왜 제가 소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제 봅시다. 생명 시스템에서의 유기적 구성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실 건데요.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은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명 시스템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세포가 모였는데 모양이 비슷하거나 어떤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형태가 비슷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있지. 그런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조직이라고 불러. 다음에 식물세포에는 이 조직들이 비슷한 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져 있는 뭘 가지고 있냐면 조직계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조직계는 어디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냐? 식물세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생명의 구조에다가 넣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여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거야. 기능을 수행한다는 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겠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관 이렇게 부를 거야. 그 다음에 동물들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 소화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가 기관계라고 하는데, 이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그 조직에는 그 어떤 체계에는 넣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돼. 이렇게 보시면 돼. 됐니? 그러면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식물세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물세포가 모여서 뭘 만드냐면 조직을 만들거든? 식물세포가 모여서 만드는 조직에는 우리가 식물의 잎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표피조직. 표피조직에는 표피세포와 공변세포 같은 것들이 모여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세포들의 모임인 거잖아.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 같은 것들이 모여 있으면 기본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유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이러한 애들이 모여서 조직계, 표피 조직계를 만드는데, 표피 조직계 안에는 뭐 울타리 조직, 그다음에 뭐 표피 조직, 그다음에 뭐 인맥 같은 거 있죠. 이해갔어? 물관, 체관 이런 거 있는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을 거라 이 얘기야. 이해갔니? 얘네들이 모이면 하나의 기관이 되는데 잎이라는 기관이 될 수 있겠죠. 또 줄기도 될 수 있고 뿌리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식물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동물도 봐볼게. 일례로 동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데 어떤 동물 세포냐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동물 세포들이, 동물의 근육 세포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동물에 있는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근육 조직을 만들어. 동물에서 조직은 딱 네 종류의 조직이 있거든요.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신경 조직, 뉴런 배웠죠? 그 다음에 상피 조직, 피부, 그 다음에 결합 조직, 혈관, 혈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뭘 만드느냐? 기관을 만들어요. 이 네 가지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위, 간, 땡땡땡땡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 중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입, 식도, 위, 장, 대장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소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소화계, 감괴, 소화계 이런 식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하나의 개체,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야, 세포가. 다음에 세포 안에는 근데 있잖아. 딸랑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도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있거든. 그 세포 하나에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도 여러 가지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제부터. 이걸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위에 것만. 보시면 우리 세포를 한번 보자. 세포를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구분을 할 거야.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얘는 식물세포라고 하고요. 얘는 동물세포라고 해봅시다. 그럼 식물세포 안에도 이렇게 뭐가 있냐면 세포가 있어요. 얘가니? 그러면 식물세포는 선생님이 이렇게 각진 무언가를 그렸는데 동물세포에는 그리지 않았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맨 외곽에 있는 이거예요. 얘가 뭐냐면 세포벽이거든요. 세포벽은 어디에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식물세포에만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형질이라는 것과 후형질이라는 걸로 나눠요. 원형질은 세포 안에서 세포 안을 원형질과 후형질로 나누는데 원형질은 그냥 보통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있냐면 핵 생명활동 하죠. 거기에 리보솜 들어봤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네들도 단백질 만드는 생명활동을 하죠. 이해갔니? 이런 애들들은 다 원형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세포질을 그래서 원형질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후형질은 뭐냐?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 같은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야, 그냥. 얘네들은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지금은 생명활동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거나 뭐 보호하거나 그런 역할들은 하지만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것들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형질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얘기하고요. 후형질은 그럼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대표적인 후형질이 세포벽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동물세포에도 후형질이 있어요? 아니요. 동물세포에는 후형질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 식물세포에만 있어. 그래서 후형질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세포벽과 식물세포에 발달하고 있는 액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액포라는 것도 막성 소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후형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액포는 거의 동물세포에서는 없어요. 근데 식물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동물은 배설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생명활동 결과 노폐물을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 땀이든 뭐든 이렇게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노폐물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세포 속에 창고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창고들을 우리가 액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포의 크기가 어린 애들은 노폐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쬐깐하겠지. 늙은 애들은, 늙은 식물들은 노폐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포 안에서 액포가 차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가 뭐 요렇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부분을 액포가 차지하고 있고 막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색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활동 결과 생기는 것들이 색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서만 발달하고요. 세포벽은 조금 있다가 이제 세포막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세포벽은 전투가성 막이에요. 전투가성 막이라는 것은 모두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모두 들어왔다, 모두 나갈 수 있다. 이해갔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형태를 유지하는 거.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동물과 식물에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세포막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세포막부터가 이제 실제로 원형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식물과 동물에서 모두 갖고 있는 세포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포막의 구조부터 알아보면 첫 번째,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인지질이 한 층이 아니라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형태와 거기에 단백질이 콕콕콕콕 박혀 있거나 또는 인지질 사이에 떠 있거나 인지질 사이 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거나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지질, 인산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겼어? 근데 인산은 H3PO4라고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친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산 부분은 친수성, 지방산 부분은 소수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인지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인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했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라고 했죠. 그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건 바깥쪽은 인산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지질 부분을 이렇게 마주보게끔 해서 이렇게 인지질해서 인산은 세포 안과 바깥을 마주보고 있고요. 지질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세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쿡 하고 박혀 있거나 또는 인산, 지방산 이렇게 인지질에 둥둥둥둥 단백질이 떠 있거나 이해하셨습니까? 박혀 있거나 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물론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들은 똑같이 모두 다 이제 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는 하는데요. 이 특히나 이제 인지질 이중층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첫 번째 뭐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의 역할을 하냐면 효소의 역할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어떤 특정한 반응의 효소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호를 알림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들. 신호의 알림 메시지라고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물질이 왔을 때 이 단백질과 딱 결합을 하면 그 단백질에서 그 신호를 뭘 만들어라 라든가 뭘 해라 하라고 하는 그 신호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통과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 역할의 단백질 중에서도 통로 역할의 단백질이 중요하겠죠. 세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얘네들은 물질 출입을 조절할 때 선택적 투과를 통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택적 투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질이 지용성 물질도 있고 수용성 물질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용성 물질과 수용성 물질이 세포막의 성분에 따라서 이동하는 통로가 달라진다 이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용성이야.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는 못 가요.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되겠어? 인지질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다음에 내가 수용성이야. 물을 좋아해. 그러면 지질 성분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단백질층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해갔니? 그리고 또 입자 크기가 너무 커. 그러면 얘네들을 뚫고 다 갈 수가 없어요. 단백질도 뚫고 못 가고요. 인지질도 뚫고 못 가요. 그러면 세포막이 둘러싸서 갖고 들어오는 내포작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내보낼 때도 너무 커. 크면 얘네들을 둘러싸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외포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인지질층을 통해서 내가 이동하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선택적 투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통로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다음에 하는 방법, 이동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에너지를 써서 농도를 역행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둘러싸서 가는 방법들도 있다 그랬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막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갔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 투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쉽게 말을 하면 세포막은 여러 물질들을 통과시키는데 아무거나 막 통과시키는 게 아니야. 이해갔어? 그래서
필요한 물질들에 따라서 통과 방법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갔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투과성막이라고도 불러요.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만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계란 이렇게 삶은 계란 까다 보면 이렇게 탱탱한 그 흰자에서 이렇게 벗겨지는 하얀색 막 비닐 같은 거 있죠. 그게 세포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포막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포막은요. 이렇게 선택적 투과를 할 때 표면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표면적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이제 선택적 투과를 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해갔니? 이 표면적을 조절할 때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그러면 단백질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세포막의 사이즈가 움직일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세포막의 크기가 변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세포막의 표면적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막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유동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론, 모델.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그냥 인지질을 이렇게 그려도 되죠. 여기 인지질 이중층인 거야.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단백질이 하나 있었어. 이해갔니? 이 단백질을 있잖아. 형광으로 염색을 해. 그리고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봤더니 있잖아. 이 단백질 하나만 내가 분명히 염색했거든? 그럼 얘네들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해갔니? 움직이지 않는다면 얘의 위치는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 형광이 나타나더래. 그러면 인지질에 있는 단백질들이 고정되어 있었어? 움직일 수 있었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갔어?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에 의하면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막에서 이동이 가능해. 그럼 세포막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이해갔어?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냥 뿡 뚫고 이렇게 구멍을 훅 내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때 세포막에 쌓여서 들어와야 되거든? 어떻게 들어오느냐? 얘네들이 쭉쭉쭉쭉쭉쭉쭉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럼 세포막을 어떻게 돼? 끊어내. 그럼 얘가 세포막에 쌓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세포막이 구멍 뚫린 상태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막아야 되잖아. 어떻게 막아? 인지질이 이렇게 붙어있던 애들이 조금씩 어떻게 돼? 벌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벌리면서 다시 원상태의 크기로 어떻게 되겠까?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초반에는 세포의 표면적이 약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해갔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되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거꾸로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거야. 이해갔어? 나갈 때도 어떻게 되느냐? 얘가 세포막과 이렇게 붙어. 그럼 요번에는 붙어서 인지질이 이렇게 옆으로 더 바짝바짝 붙어. 그럼 여기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구멍을 빵 뚫어낼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딱 붙어서 얘네들이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이렇게 비우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세포는 구멍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지? 세포 구멍 안 뚫렸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리고서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 있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세포막이 합쳐지거나 이렇게 붙어서 합쳐지거나 또는 세포막을 싸서 들어오게끔 하면서 표면적을 변화시켜서 물질 이동을 출입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세포막의 특징인 유동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막은 이렇게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셨죠? 그럼 선생님,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의 단백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보통 단일막 구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런 게 단일막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세포막은 단일막 구조이면서 인지질 몇 중층에?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어. 다음에 인지질층에 있는 단백질들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인지질층도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택적 투과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선택적 투과를 할 때 인지질층으로 통과를 하는 애들도 있고
단백질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세포막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종이 다 썼어? 좀 남았어? 이제 볼게요. 우리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막을 나타내는 두 개의 막이야. 이거 하나의 이중막, 단일막 구조라고 했잖아요. 단일막이 두 개 있는 이중막 구조를 그린 애가 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핵이라고 해. 핵 속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실 같은 애들 있잖아.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지? 뒤에서 뭐라고 배웠지? 염색사라고 배웠잖아. 염색사 뭘로 이루어져 있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전물질을 갖고 있다 이거야. 됐어? 그 안에 여기 핵 속에 보면 이렇게 까만색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인이라고 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건 인산 성분은 아니고 그냥 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리보솜이나 또는 RNA 같은 거 있죠. 우리 뒤에서 들어봤죠. 리보솜, RNA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해갔어? 그러면 핵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핵을 볼 건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모두 갖고 있는 핵이 있어. 핵은 무슨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아까 단일막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그랬지. 이중막 구조는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이 한 층 있고 또 한 층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인지질 몇 중층을 갖고 있어야 돼? 4중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갔어? 다음에 이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핵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어.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이해갔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핵공이라고 하는데 핵공을 중심으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과
물질 출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RNA 같은 것들이 전사하러 핵으로 들어가죠. 우리 전사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전사한 것들이 바깥으로 또 나와서 리보솜하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 만들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이 핵공이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핵 속에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염색사에 갖고 있죠. 이 염색사 안에 DNA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모든 생명 활동을 조절하게 돼 있어. 생명 활동을 조절할 수 있어. 이거고요. 얘는 스스로 DNA가 우리 뒤에서 배웠죠. 스스로 세포 분열하려면 DNA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복제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복제를 통해서 유전 물질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 물질 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 자기 복제가 가능해서 유전 물질을 복제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생명 활동을 조절할 때 얘는 세포의 전반적인 생명 활동을 모두 다 조절하는 거야. 이해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세포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막 구조를 지니지는 않고요. 되게 쬐깐한 알갱이가 있어. 겁나 핵에 비해서 엄청 쬐깐하지. 이 쬐깐한 이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보솜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어요? 이 리보솜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제. 우리 리보솜은 유일하게 얘는 막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중막, 인지질, 이중층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막 구조를 지니지 않고 얘네들은 중요한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네들이 우리 뒤에서 배웠지? RNA하고 결합해서 공장을 한다고. RNA에 있는 정보에 맞추어서 뭘 결합시킨다 그랬잖아. 아미노산 결합시키는 거 우리 어제 배웠잖아. 이해갔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 단백질 합성이라고 그랬죠. 얘는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어?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것이 있거든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게 있어요. 여기 속안에가 어떻게 돼 있어? 빵 뚫려있는 쭈글쭈글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애죠. 이해갔어?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에 붙어있기도 하고 또는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끈하게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과립, 이게 뭐냐면 리보솜이야.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소포체라고 할 겁니다. 소포체는 마찬가지로 얘는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까 단일막 구조 하나 배웠지? 언제 배웠어 니네 단일막 구조? 좀 전에 배웠잖아. 단일막 구조 언제 배웠어? 언제 배웠지? 세포막에서 배웠잖아. 세포막의 구조와 동일한 단일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소포체의 막 구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세포막하고 같은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 세포 속 안에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이거는 단일막 구조를 갖고 있는 소포체는 얘네들은 물질을 합성도 할 수 있고요. 이해갔어?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물질을 합성했는데 그 기능에 맞게끔 얘네들이 이렇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 걸 우리가 가공이라고 그래요. 물질을 합성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주머니가 속 안에가 이렇게 빵 뚫려 있는 저런 망상 구조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갔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포체라고 합니다. 이 소포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소포체는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라는 게 있거든요. 거친면 소포체는 저기서 내가 소포체 두 개 그려놨지? 근데 어떤 게 거칠어? 동글동글동글한 과립이 붙어있는 게 거칠어 보이죠? 저 동글뱅이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리보솜이라고 그랬죠? 리보솜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어? 위드 리보솜. 리보솜이 붙어있어. 이해갔어? 그럼 리보솜은 아까 뭐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해서 소포체를 통해서 가공한다는 역할을 해주는 게 거친면 소포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가 있죠. 매끈면 소포체는 그러면 뭐가 안 붙어 있어?
리보솜이 안 붙어 있죠. 그럼 물질을 합성할 때 우리 세포 내 소기관들 중에서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두 있을 수 있어. 지방도 있을 수 있죠. 이것서 이러한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같은 물질을 합성하거나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소포체 말고 주머니인데 있잖아. 주머니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얘는 안에가 빵 뚫렸지?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장지가 달라. 포장이 달라. 창고가 3개 붙어 있어. 4개 붙어 있어. 이런 구조야. 이걸 우리가 시스터나 구조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막성 구조를 가진 애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4번째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는 이제 나중에 생명2에서 배우시면 소포체의 일부가 분리돼서 나오게 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진화돼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소포체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골지체도 무슨 구조를 갖고 있느냐? 단일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포체하고 똑같아. 세포막하고 똑같아.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막 구조를 갖고 있고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질을 똑같이 가공하거나 가공된 걸 뭐 또 필요에 의해서 가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시 저장하고 있거나 바로바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을 때 일시 저장하고 있거나 또는 저장했다가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는 거지. 아까 전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안에서 만든 물질들이 이게 골지체에 저장이 된 거야. 그럼 골지체의 막과 세포막은 성분이 어떻다? 단일막으로서. 똑같다 그랬지? 그럼 얘가 어디 가서 붙어? 세포막에 가서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면 표면을 이렇게 넓히는 거야. 넓히면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붙어서 이렇게 넓어지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골지체에 있던 물질들이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물질을 가공하고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가공하고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골지체도 무슨 구조를 갖고 있다? 단일막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시험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 같은 걸 만들 거 아니에요. 이해갔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단백질이 합성돼서 분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동하는 물질들을 써봐. 그랬어. 그럼 어쨌든 단백질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는 건 핵이야.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정보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RNA가 리보솜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단백질 합성을 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단백질은 어디서 합성이 되냐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물질에서부터 합성이 시작돼요. 여기에 있는 거에서. 그럼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가공을 해야 되잖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소포체로 가겠죠. 그럼 가공된 것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분비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갈 거야? 골지체로 또 이동하겠죠. 그 물질이. 그러니까 여기 리보솜에서 만든 물질이 여기 이렇게 있는 리보솜에서 만든 물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가는 거야. 그럼 골지체를 통해서 이제 여기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분비 소낭을 만들어. 이렇게 소낭, 주머니. 단일막 주머니를 만들거든요. 이 주머니가 세포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거. 단백질의 이동 통로 과정을 써라. 뭐 이런 것들. 이해갔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들 중에서 핵처럼 2개를 갖고 있는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성분이 있거든요. 벌레처럼 생긴 애. 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겁니다. 야, 이거 5번이냐? 한 6번 됐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걸 할 거야.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모두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인지질 사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있잖아. 원래는 내가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세포를 나눌 때 크게 일단 기본이 되는 세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원핵세포라는 것과 진핵세포라는 걸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핵막도 있는 핵도 배웠고 지금 소포체도 배웠고 골지체도 배웠지. 이런 애들을 다 갖고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보통 진핵세포라고 그래. 근데 소포체나 골지체 같은 것들이 없는 세포가 있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핵세포라 그래. 그럼 원핵세포는 대부분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뭐야? 세포가 하나짜리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뭐야? 대표적으로 세균 들어봤지? 뭐 대장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세균들은 다 원핵세포라는 거야. 그러면 원핵세포의 정의는 뭐냐면 핵이 없어. 핵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핵이 없다는 건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핵막이 없다는 건 세포는 세포야. 세포막도 갖고 있어. 근데 유전물질 염색사도 있어. 근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염색사가 이렇게 핵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지. 원핵세포들은 그렇게 보호 안 되는 거야. 그냥 세포질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이해갔니? 이렇게 핵막이 없는 거. 그래서 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해. 근데 얘는 원핵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은 있어. 이해갔어? 다음에 세포니까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도 있어. 이해하셨어요? 잠시만 얘들아 미안. 일을 했어요.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원래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이러한 원핵생물이었거든요. 원핵생물. 그래서 혼자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우리 옛날에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지구에서 이제 생물체들이 막 나타났을 때 산소가 생기면서 나타난 세균 중에 호기성 세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호기성 원핵생물이 진핵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진핵생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합쳐지는 거야. 원핵생물들이. 그러면 호기성 세균이 진핵세포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올 때 진핵세포는 세포막이 있잖아. 원핵세포도 세포막이 있지. 세포막이 있는 원핵생물이 진핵세포 쪽으로 쑥 하고 들어가면서 진핵세포의 세포막에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막구조가 이중막구조를 지니게 된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짠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가설이 진짠지를 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이중막구조를 분석했어. 그랬더니 안쪽 막 있지. 안쪽 막. 안쪽 막은 원핵생물 있지. 세균. 세균의 세포막하고 동일한 거야. 그런데 바깥쪽 막은 진핵세포의 세포막하고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안쪽 막과 바깥쪽 막의 성분이 조금씩 달라. 하나는 원핵생물의 세포막하고 동일하고 바깥쪽은 진핵세포의 세포막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외부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던 호기성 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이 진핵세포 쪽으로 쑥 들어와서 진화를 해서 결국에 미토콘드리아 형태로 진화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혼자서 독립된 형태로 아주 옛날에 그 생물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혼자 살았던 애인 거지. 그럼 자기 자신을 뭘 가지고 있을까?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유전물질을 스스로 갖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이중막 구조를 갖는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하는 DNA가 존재를 합니다. 이해갔어? 자체 DNA가 있어서 스스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ATP,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의 역할을 하거든? 그럼 내 몸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야? 근육 같은 데죠.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근육 같은 데는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근육 같은 데는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다른 세포보다. 다른 곳의 기관들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근육세포에는 많아요. 이해갔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다음에 얘네들은 ATP,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동물세포에는 없는데요. 식물세포에는 이렇게 막을 2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알갱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어디에만 있냐면 식물세포에만 있는 애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엽록체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6번째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엽록체는 똑같이 이중막 구조를 갖고 초록색의 알갱이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엽록소라고 하는 거야. 이겼어? 그러니까 엽록소를 갖고 있는 틸라코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틸라코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라나 스트로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엽록체라고 하는데 이겼어?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한다.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이 엽록체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럼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엽록체도 있잖아. 원래는 원핵 생물이었어. 원래는. 여러분 지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생물 중에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 화석으로 존재하는 거. 이 남세균이 원래는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마찬가지야. 진핵생물이 이렇게 출현한 거야. 같이 가서 살고 싶어? 쑥 하고 들고 왔어. 그럼 원래 세포막이 있는데 쑥 하고 들어오면서 진핵세포의 세포막에 한 번 더 둘러싸여서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중막 구조를 갖게 된 거야. 그럼 원래도 혼자 살던 남세균인데 식물세포, 진핵세포 중에서 식물세포로 쑥 하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야. 이해갔어? 그럼 거기서 자기 똑같이 혼자 살 때도 갖고 있던 DNA를 같이 갖고 들어와서 진화를 했겠지. 그래서 엽록체도 자체적인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다. 식물세포에서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이파리 같은 데 있는 세포들 있지? 걔네들은 엽록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야, 스스로가.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선생님 DNA가 있으니까 생명활동을 조절하나요? 아니, 얘네들은 자기들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만, 엽록체는 엽록체만. 세포 전반에 걸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건 핵 속에 있는 DNA가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죠? 다음에 얘네들은 뭘 하느냐?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엽록체의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세포를 마지막 정리를 보시면 세포를 2가지로 나눌 겁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면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핵이 없는 게 아니라 핵막이 없는 거, 핵이 없다는 거는 핵막이 없는 거라 그랬어. 얘는 핵이 있다. 유전물질은 둘 다 있다. 세포막은 당연히 둘 다 있다. 다음에 효소도 물질 대사를 해야 하니 둘 다 있다. 리보솜 같은 거. 알겠어? 그러면 생명이라면 생명체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생명체라면 DNA 유전물질이 있어야 되고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효소가 있어야 되는 게 3대 특징이야.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라고 부를 수 없다. 3개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라고 부를 수 없다.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다. 바이러스는 뭐가 없어? 세포막 없지. 바이러스는 또 뭐도 없어. 효소도 없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명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볼 거야. 이제 우리 진핵세포를 보면 진핵세포는 틀이 갖춰져 있는 거야. 이해갔니? 진핵세포를 종류별로 봤을 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구별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진핵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볼 거야. 이 진핵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을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단일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구조상에서 막구조가 아닌 애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중막을 갖고 있는 애들 3가지. 뭐 있어? 핵은 전반적인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거. 유전물질, 전체 유전물질을 다 갖고 있는 거. 알겠어? 또 뭐 있어? 미토콘드리아 뭐 에너지를 만드는 거. ATP, 발전소 공장. 다음에 엽록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같은 원료를 만드는 애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단일막 구조를 갖는 애들. 단일막 구조를 갖는 애들은 보통 물질을 합성하거나
가공하거나 분비하거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 뭐 있어? 세포막,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있어. 뭐 리소좀도 있고요. 그 다음 분비소낭도 있는데 걔네들까지는 필요 없고 요것만 아시면 돼. 아시겠어? 다음에 막구조가 아닌 거 있지 유일하게. 누구 있었지? 리보솜. 알겠어?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 다음에 세포 내 진핵생물에서 소기관을 이렇게 이중막구조, 단일막구조 이렇게 막구조가 아닌 걸로 나눌 수도 있고요.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 첫 번째, 생명활동 조절하는 것을.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핵이 하겠죠. 됐어? 다음에 에너지 대사기관. 에너지 대사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지. 뭘 통해서 ATP를 만들어야 돼?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 대사기관이라 그래. 이해갔니? 이런 애들은 누가 있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있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거나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건 누구야? 세포막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물질 합성을 조절하는 거. 우리 몸에서 물질 합성을 조절하는 거. 합성을 하고 합성을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갔어? 걔네들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요런 식으로도 세우기관을 기능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구조에 따라서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다. 알겠어? 여기까지 쓰고 마무리합시다.